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홍규와 윤봉춘 투 변인식 통곡하는 무성영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사막을 가는데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 같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던 대상들이 그들 앞에서 물을 마신다. 물을 먹고 싶어하는 두 사람에게 대상은 물을 줄 터이니 그 대가로 여자를 달라고 한다. 여자는 사랑을 버리고 대상의 품에 안긴다. 이런 환각을 쫓고 있던 영진은 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환각 속에서 남녀에게 분노하며 실제로 낯을 들어 휘두른다. 기호는 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피를 본 영진은 제정신을 찾는다. 그는 형구와 영희가 행복해지기를 빌며 포성에 묶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바로 이 대목에서 동네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가수 유정석은 울먹이며 아리랑을 불렀고 그때마다 관객도 울음 섞어 가며 따라 불렀다. 극장 안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놀라 자빠질 뻔한 임금 순경이 호각을 불어 상냥을 중지시켰지만 관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홍규와 단성사의 선전부장 이구영이 경시청에 불려가서 아리랑이란 무슨 뜻이냐, 과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따위의 신문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금지당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영화의 검열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이해 공연 때에는 가수가 아리랑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관객들이 합창을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민족영화 아리랑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상영되었다. 평양에서는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극장의 들보가 부러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리랑의 전국 흥행권을 샀던 임수호는 그때의 흥행 수입에 힘입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해방 전까지 흥행계의 왕자로 이름을 드날렸다. 그것만 보아도 그때의 아리랑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알 수가 있다. 나홍규의 아리랑은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기법에서도 이 땅의 영화계에 새로운 성과를 가져다 줬다. 세계 영화계에서 몽타주 이론을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는데도 나홍규는 아리랑에서 이 수법을 써서 환상적인 심리를 묘사했다. 더구나 절묘한 장면 전환의 수법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애인들이 사막의 대상들에게서 물을 구하는 환상 장면은 침략자인 일제의 그림자를 상징한 것으로서 뛰어난 착상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고양이와 개로 시작되는 서막은 속박당한 민족과 속박하는 민족의 대립을 암시하고 있으며 주인공 영진을 미친 사람으로 설정한 것도 왜곡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항심리의 간접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리랑은 말살 위기에 놓인 한민족의 철저한 저항정신이 표출된 작품이다. 각본과 감독을 나홍규가 맡았고 주연도 나홍규였으며 신일선, 남궁은 같은 이들이 그와 함께 출연했다. 아리랑의 성공으로 조선 키네마의 묘도는 계속하여 나홍규에게 각색과 감독과 주연을 아울러 맡겨서 1926년에는 풍운하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이 영화도 또한 조선극장에서 13일 동안이나 공연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화에는 나홍규, 남궁은, 주인규, 김정숙, 주삼손, 이문학들이 출연했는데 이로써 나홍규의 영화 재능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 영화에서 나홍규는 아리랑에 이어 다시 방랑하는 넋을 가진 사나이인 니콜라이 박이라는 청년을 부각시켰다. 나홍규 스스로가 시베리아를 방랑하며 겪었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었다. 물론 권선징악의 소재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풍 속에 사는 한 사나이의 굵직한 삶을 솔직하게 그려준 작품이었다. 1926년 말에 나홍규는 아리랑과 풍운하의 필름을 가지고 고향 회령으로 뜻뜻이 돌아갔다. 밴드와 변사를 이끌고 회령에 도착하자 윤봉춘이 눈물까지 끌썽이며 그를 맞았다. 윤봉춘은 나홍규를 위해 환영간판을 만들었고 관객의 목매인 환영사도 했다. 그가 도착한 첫날엔 풍운하가, 둘째 날엔 아리랑이 상영되었고 윤봉춘은 아리랑을 본 뒤에 말을 잊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뭉클한 감동의 응어리가 가슴을 답답할
정도로 짓눌렀기 때문이다. 윤봉춘은 나온기의 아리랑을 가리켜서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렀다.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조국을 찾으려는 그 정치는 아리랑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21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 아리랑을 본 관객은 그보다 더 많다. 제 상량을 본 사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전 인구와 같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숭고하고 장엄한 3.1운동의 가치를 한편의 영화와 비교한다는 것은 망발인 듯 또 하나 아리랑이 3.1운동의 한 편인 것만은 떨림이 없었다. 윤봉춘의 이 말 속에는 아리랑에 대한 그의 애정이 담뿍 서려 있다. 알고 보면 나온기의 기성은 윤봉춘을 영화계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고향 회령에서 교회 일을 보고 있던 윤봉춘은 어느 날 나온기로부터 곧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았다. 1927년 4월 초의 일이다. 나온기는 윤봉춘에게 영화에 출연하라면서 덜지라는 시나리오를 주었다. 덜지는 불황아들이 못된 부자 영감을 골탕 먹이고 영감의 품속에 들어갈 뻔한 소녀를 빼내어 그의 애인에게 돌려주는 얘기다. 이 영화에서 윤봉춘은 심술 사나운 부자 영감으로 분장하게 되었다. 나온규가 내일 당장 출연해야 한다면서 분장과 표정 연습을 해두라고 화장품까지 갖다 주어 그는 적잖이 당황했다. 촬영은 다음날 아침에 남산 약수터에서 시작되었다. 여학생 신일성과 남학생 주 삼선이 눈싸움을 하는 장면부터 촬영되었다. 윤봉춘이 출연하는 장면은 오후에나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영화 찍는 현장을 처음 보는 그로서는 개학삼아 아침부터 열심히 따라다녔다. 윤봉춘의 첫 연기는 중적 물모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거닐다가 거짓대와 시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촬영이 끝나자 덩어리 식은땀을 닦아야 했을 정도로 긴장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만들어진 덜지는 그런대로 흥행에 성공했고 특히 신인 윤봉춘은 호연했다는 평을 듣게 되어 어깨가 으쓱해졌다. 윤봉춘은 그 뒤부터 나온기와 더불어 금붕어 사랑을 찾아서 사나이 벙어리 삼룡 따위에 출연함으로써 영화계에서 기반을 닦았고 1930년에는 도적놈이라는 작품으로 감독까지 겸하게 되었다. 도적놈은 구두쇠 아버지와 외국 유학을 절실히 갈망하는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별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1931년 윤봉춘은 다시 검무덤을 감독하고 그것의 주연도 맡았다. 그가 나온기와 더불어 북한도에서 유랑하던 때에 직접 눈으로 본 체험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검무덤은 일본 경찰들이 한국인을 대량으로 학살하여 큰 구멍 속에 묻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으나 그때에는 별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갔다. 그 무렵에 나온기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관객들에게조차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일본 사람 도야마가 제작한 건강한이나 남편은 경비대로 따위에서 악역을 맡아서 출연했기 때문이다. 그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윤봉춘마저도 이 일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냉혹한 비판을 했다. 그것은 윤봉춘이 나온기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게 되었다 하여도 그토록 빨리 나온기가 일제의 끝길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온기는 아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벙어리 삼룡과 오목녀와 같은 작품을 아꼈다고 한다. 오목녀는 나온기가 시리에 빠졌다가 재기한 작품으로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벙어리 삼룡은 흥행에 참패해서 늘 그의 마음을 언짢게 했던 모양이다. 나온기는 오목녀를 끝으로 해서 다시는 작품 활동을 못했으며 1937년 평생의 친구인 윤봉춘을 곁에 둔 채 37회의 짧은 삶을 끝내고 말았다. 이처럼 비록 그의 삶은 짧았으나 그가 남긴 예술은 오래도록 우리들 가슴에 넓고 깊은 감동의 음물을 만들었다. 1940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영화령과 조선영화 주식회사 및 조선영화인협회를 만들어 이 땅의 영화인의 영화 제작 행위를 마비시켰고 따라서 많은 영화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제의 의용단체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윤봉춘이나 이규환 같은 몇몇 영화인들은 끝내 그들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긍지와 예술가적 양심을 지킨 채로 해방을 맞았다. 윤봉춘은 일제 말기에 일본 관원의 주목을 받게 되자 경기도 양주군에 언둔하며 아내와 함께 상곡학원을 경영하였다.
그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남몰래 학생들에게 우리거를 가르쳤다. 그 때문에 양조경찰서에 불려가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한글을 못 가르칠 만큼 분위기가 악화되었을 때에 일본이 망하게 되어 일본말만 가르치는 굴욕은 면할 수가 있었다. 해방이 된 뒤에는 윤봉춘은 최인규의 자유만세에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3.1 혁명기 윤봉길 여사, 애국자의 아들 유관순 따위를 잇따라 만들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성불사, 처녀별, 농계, 다정도 병이 등과 같은 작품을 발표했다. 더구나 윤봉춘은 유관순을 3번이나 영화했으며 일생을 통해 그 주제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 때문에 유관순에는 제 아내와 자식들까지 몽땅 출연시켰다. 다시 말하거니와 나홍규와 윤봉춘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참벗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안쓰러운 짧은 삶을 성강처럼 살다 쓰러진 나홍규가 변절함이 없이 오래 살아남아 윤봉춘과 더불어 늙음악까지 한국 영화를 밀고 나가는 수레바퀴가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변인식 신일고등학교 교사이며 저서로서 영상미에 발랄한 한국 영화사 등이 있다. 끝.